유시민은 그 뭐 어떻게 돼요? 그래 앞으로 유시민 씨 진중권하고 뭐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진중권 씨하고는 친하게 지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앞으로 몰라. 그건 두 분의 관계라서. 한때 또 원래 안 친했어. 중간에. 그래 둘 다 독일파. 둘 다 하기를 못 땄죠. 박사가 아니죠. 네. 진중권은 누구도 친하기 좀 쉽지 않은 캐릭터 아닌가? 아니요. 진중권 씨를 사석에서 보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이스 제가 가이예요. 나이스 가이. 2006년에 진중권 씨 초청 강연회를 네. 주최를 했는데 진중권 씨 그러면 강연장에 많이 올 것 같아서 400석짜리 강연장을 빌려다 놓고 몇 년도에? 몇 년? 2006년에 그때 잘 나갈 때인데. 법륜 스님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사회에서. 그때 진중권 씨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한 200~300명 와요. 네. 근데 400석짜리 강연장에 25명만 와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여름 방학 기간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끝나고 진중권 씨가 네. 같이 그 학교 앞에 식당에 4,000원짜리 식당에 밥을 같이 먹고 몇 시에 끝나고 낮에 점심 했어요? 아니요 오전에 했죠. 아 오전에 했어요? 네. 그 점심을 같이 먹고 진중권 씨가 이 점심 먹으면서도 학생들 먹으라고 네. 강연비 드리니까 그걸 또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또 사주시면서 네. 그래서 아주 되게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봤어요. 저도 한 20년 전쯤에 술 한잔 본 적 있어요. 20년 전? 전중권 씨가 우리나라 갓 들어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안티조선 한참 그렇죠. 할 때. 네 무덤에 침을 뱉지마. 그거 나오고 나서 직후에 같이 한번. 저도 이제 2001년에 제가 신입생 때죠, 대학교. 그때 가을에 진중권 씨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미학 강연을 했어요. 엄청 많이 왔어. 미학인데도. 네. 거의 꽉 찼어요. 참 잘 나갈 때였다. 미학 오디세이 막 한창 나갈 때 그럴 때였는데 끝나고 나서 디프리를 갔는데 한 새벽 3시까지 진중권 씨랑 술을 마셨어요. 그때 재밌었어요. 사람 좋아요. 유시민 씨보다는 사석에서 봤을 때 더 좋을 거예요. 네. 만나본 적이 없구나. 근데 유시민 씨도 나는 사석에서 본 적은 있어요. 옛날에. 경향신문 옴부즈만 내가 할 때. 네. 그때 괜찮았는데 느낌은. 오늘 대구에 유시민 씨가 왔습니다. 진중권이 어떻게 오늘 유시민 왔다고요? 네, 대구에. 유럽 안 갔나? 4시에. 오늘 그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에서 오늘 또 유시민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기자들 좀 많이 갔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응징 취재하러 갈 거야. 유시민 씨! 유시민 씨! 백은종 씨 유시민 씨! 일로 와봐요. 이걸 지금 우리 독립군들이 있는데 어떻게 7.18을 얼마 전에 그거 뭐지 검찰 기자실가 쓴 거 봤는데 정말 네, 별의별 성대모사가 난무하는 별의별 진짜 아무튼간에 날릴레오 이름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고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또 있어? 또 뭔데? 여기서 마무리할까? 마무리할까요? 여기서 마지막 아니 우리 아재와 조카의 두 분 토론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할까요 그냥? 네, 자 배도 고프고 네. 저녁도 못 먹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6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2시간 넘었잖아. 네. 저희가 이제 너무 녹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2시간으로 묶으려고 네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뉴스민에서 오늘 유시민 그 강연 취재 안 갔어요? 안 갔을 겁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네. 역시 주말 근무네. 네, 주말 근무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시키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가겠다라는 기자가 없으면 안 보냅니다.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기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왠지 뭐 좀 쏟아질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보도가 몇 가지 나왔는데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또 강연 주제가 언론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본인 날릴레오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날릴레오 아니고 알릴레오야. 알릴레오구나. 네, 우리가 그 이름을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참 갑자기 진중권 유시민 씨 얘기하니까 나의 청춘이 20대 초반이 막 생각나네요. 나에게는 다 영웅적인 그러게요. 존재였는데. 저도 유시민 씨가 그 국회 처음 등원할 때 2003년에 백바지 입을 때. 네, 백바지 입고. 참고로 제가 시의원 됐을 때 첫날에 청바지 입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가 유시민이냐.
이름도 비슷하네. 김혜민 씨가 네. 2,500원. 고맙습니다. 쿼터네, 쿼터. 끝다리까지 붙여가지고 500원. 감사합니다. 네, 김혜민님 고맙습니다. 유시민 백바지 입을 때문에. 네. 백바지 입고 국회에 등원하는 거 보고. 네. 야 너무 멋진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옷은 별로 멋있진 않았어. 유시민이 빨리 서는 사람을 네, 당시에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경례 이거는 공공적인 국가 행사가 아닌 다음에야 하지 않는 게 맞다. 이건 파쇼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조례를 매주 월요일 하잖아요. 조례하러 가는 그 장소에서 저 혼자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제일 앞에 서서 키가 제일 작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국회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와서 학생부장 선생님 야 임마 빨리 해야지 임마. 걸렸어요? 네. 걔는 왜 안 해? 너는 왜 안 하는데? 아니 학생부장이 보고 오더니만 자기도 하고 있어야지. 그럼 남들 볼 시간이 어딨어? 너 왜 안 해? 그럼 유시민 의원님께서 에이 싸다 이건. 남의 권위를 빌어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의원님께서 이거 국회에 대한 경례를 이런 장소에서 하는 것은 파쇼다라고 지적하셨다. 저는 유시민 씨가 그 얘기하기 훨씬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국회에 대한 경례를 몇 번 안 했어요. 안 걸려서 한 번도 안 걸렸어. 다 앞으로 보고 있는데 뭐.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저는 이제 유시민 씨보다 오히려 진중권 씨 영향이 더 컸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두 가게 하는 거 보면. 근데 저는 진중권 씨가 모두 가게 처음 할 때 조금 불편했어요. 이게 다까지? 지금 똑같은 생각이야. 정치 시청자들이 불편해 보고 있으면. 진중권 씨는 강준만 또 까고 막 홍세화 씨한테도 비판하는 구절이 좀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구미에 살아왔기 때문에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살아왔잖아요. 그 울분이 엄청 세거든. 내 또래 애들까지도 막 그러니까 막 싸우고 뭐 어른하고도 싸우고 애하고도 싸우고 막 이런 거예요. 내 동지가 많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더니 그 조갑제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냈잖아.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내가 욕을 했어요. 아이 씨발 뭐 욕을 했는데 글씨가 좀 다른 거야.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이건 뭐야? 책 2권짜리요. 야 이거 사자 이거. 이거 사가지고 집에서 읽었는데 이 책이 바로 남의 텍스트를 갖고 와서 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텍스트 간에 말이 충돌되는 걸 잡아내서 막 싸움을 붙여. 빨간펜 선생님이지. 너무 통쾌한 거야. 내재적 비판인 거죠. 내가 박정희 얘기를 할 때마다 핏대가 서고 화가 나고 했었던 건데 그때 내가 풍자를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선생이 진중권인 거지. 그때 진중권 씨 나이가 됐어 내가 이제. 그렇지. 그렇죠. 젊었어. 그렇습니다. 진중권 씨는 저는 첫 강연을 듣고 굉장히 좀 실망했어요. 말은 글만큼 안 되더라고 그때 2000년인가 그때. 진중권 씨가 입이 터진 것도 조금 뒤야. 그리고 이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때 강의하는데 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이게 이름도 진중권이잖아. 진중하잖아. 나는 그 이미지를 전혀 모르고 진중하잖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봤는데 되게 이렇게 뭐 강력한 어떤 그런 사람이죠. 이 무덤에 침을 뱉을 거예요. 뭐 이런 그런 사람이었던. 목소리 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이게 맞아. 말이 빠른 거는 본인 두뇌 회전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빠른 사람도 있어. 이준석 같은 사람들. 이준석 씨. 이준석 씨는 심지어 입도 별로 안 벌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못 알아. 한윤영 씨. 한윤영 씨. 진중권 씨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한윤영 씨도 이제 말하는 걸 보면은 사석에서 보면 진중권 씨랑 좀 비슷해요. 한윤영 그리고 노정태 씨. 노정태 씨는 이제 조선일보 필진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넘어갔어요. 네. 노정태 씨가 썼던 그 프레시안에 썼던 농객의 시대. 그렇죠. 그게 진짜, 다 우리 젊었을 때 아닙니까? 어릴 때 아닙니까? 우리 때 진짜 그 막 고종석, 홍세화, 그렇지, 김규황, 강준만, 인물과 사상 나올 때니까. 근데 강준만 교수는 더 좋아. 맞아.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 저는 약간 90년대는 살짝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김대중주의자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김대중 죽이기 이 책을 보면 김대중을 옹호하는 책이라기보다 부당하게
언론이 나서서 막 조지고 하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기계적 중립만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걸 막지 않고 김대중 너도 문제가 있긴 하지라고 합세하는 일부 진보 지식인들이라든지. 네. 당신의 하루님 모두 까기 김수민을 저는 응원합니다. 전 모두 까지 않아요. 난 나를 까지 않아. 김수민은 자기를 까는 사람만 깝니다. 그렇죠. 나 건드리지 않으면 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빼고 생각해보면 부당한 어떤 공격 여기에 대한 안티였던 것 같고 또 결국에 그 강준만 교수 사실은 낙검수나 딴지일보나 다 강준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랬죠. 네. 실명 비판 네. 그리고 그 인물과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 텍스트가 우리 사회에 던졌던 그 당시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러니까 90년대 말 IMF를 지내면서 그때는 뭔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 진짜 86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들이 뭔가 변화할 수 있고 구시대를 좀 청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사실 그 결과물이 노무현 그렇죠. 당선으로 갔던 거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응집력도 대단히 컸죠. 안티조선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인터넷 혹은 이제 PC통신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 매체, 그러니까 우리를 네트워크할 수 있는 강력한 매체, 소통의 어떤 도구들이 처음으로 딱 나오면서 거기에 어떤 새로운 공간이 열려버린 거지. 그리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창원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PC통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은 우리를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이거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컸었던 시점이었죠. 근데 이게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결국 새로운 기술도 자본을 많이 가진 놈이 장땡이구나 라고 하는 게 좀 이 현실에서 드러나게 됐죠.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강준만 교수가 입증하는 또 하나가 있는 게 강 교수는 양비론이라든지 기계적 중립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사정없이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켰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진영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강준만 교수는 그 진영 논리에 대한 비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드를 잡아내서 거기에 비판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글의 시대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말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영상, 우리 팟캐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의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담론이 그래도 그때는 소위 말하는 진짜 담론이 뭔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떤 매체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제 글로 싸우다 보니까 그런 담론들이 막 형성이 되는데 지금 말로 되다 보니까 되게 휘발적이고 소비적으로 어떤 아젠다나 이슈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훅 관려 붙였다가 바로 휘발되는 것 같아요. 조국 진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조국 얘기는 진짜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지금 된 것 같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조국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그 글의 시대가 다시 오면 어느 정도는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노정태나 한윤영 이런 젊은 논객들 기대를 했는데 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아니었나? 얘기하지 마. 한윤영 씨는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한 게 있고. 잘 몰랐어요. 노정태 씨는 데이트 폭력 없어. 왜 그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커먼즈, 지식 공유지대 이커먼즈에 연재되고 있는 김수민의 다당제와 선거제도 필독해 주시고 또 이게 이북으로 나옵니다. 무료로 풀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말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얼마 전에 업로드된 뉴스밑장의 호그와트 팟강 이거 들으면 당신도 선거제도 전문가 편을 500원을 결제하고 들어주세요. 500원만 들으면 그 법과 정치 만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녹음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우리 그때 그 시대 한번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선수들 다 소환해서. 아니, 진중권 교수가 명색이 우리 경북의 동양대학교 교수인데, 진중권 교수 한번 부르죠. 근데 동두천에 가 있어요. 왜요?
그 캠퍼스가 이 캠퍼스가 거기 있어. 이 캠퍼스가 영주 생기면서 원래는 네. 처음 올 때는 영주에 있었는데 이 캠퍼스 생기면서는 들어갔구나. 동두천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경심 교수는 영주에 있어요. 정경심 교수로 한번 부를까요? 좀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몰라. 나중에 나오시면. 네. 진짜 농객의 시대 우리가 한번 우리끼리 어떤 농객 비평 이런 거 한번. 실컷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더. 고종석 이런 사람들. 좋다. 김규환.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중에서 홍세화, 진중권, 김규황, 고종석, 박노자 씨하고는 인연이 있어요. 그렇죠. 네. 사석에서 만나봤고 서로 아는 사이예요. 신기한 게 김규황 씨랑 고종석 씨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혹시 언제에 어디서 만났던 사람 아니냐. 네, 그 만남이 한 십몇 년 전이었는데 한 번 만났어요. 사실 나는 김규황 씨, 고종석 씨는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계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문화평론가도 있잖아요. 무크지 뭐 잡지 중심으로 이렇게 필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아웃사이더 그렇죠. 책들만 나 아웃사이더 구독자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었었고 뭐 리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잡지 다시 내면 좋겠다. 집에서 좀 들고 와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추억 소환. 좋아요. 아웃사이더. 그래요. 평론가 예술 문화 쪽에도 있었잖아. 한창 풍미했었던 신현준 씨, 뭐 이매진 만들었었고 음악 쪽에서는 뭐 박준음 씨나 그렇죠. 또 이제 팝 쪽에서는 또 뭐 그때 이제 한뮤직 GMB 있었고 영화는 키노도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있었고 그 이제 키노가 정성일 씨인가요? 정성일 씨 그렇죠. 정성일 씨 있었고 저쪽 이제 시내 21 팝 쪽에는 뭐 시내 21 그다음에 이제 필름 2.0 이렇게 넘어오고 뭐 이제 한뮤직 GMB, 뭐 서브 뭐 이렇게 쭉 내려왔고 그다음에 그걸 뭐 합했던 것들이 리뷰 같은 잡지들이 있었죠. 강헌 임진모가 중심이었다. 이 담론의 시대. 담론의 시대였어.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러게. 참 재밌다 이런 거. 네, 요거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릴레오 남유진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담론의 시대로 저희가 지금 주제를 2개로 녹음을 해서 3편을 어떻게 쪼갤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주문을 외우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 고맙습니다. (17-2부에서) 남유진 전 구미시장, 박정희 기념사업 얘기하다가 보니까 진중권 씨, 유시민 씨 얘기도 나오게 됐는데요. 추억의 그 사람들, 여기에 박사모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남유진 전 구미시장의 박정희 기념사업,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제가 2010년에 박사모의 댓글을 겪었습니다. 박사모 자기들끼리 단 댓글인데 저도 당시에 몰랐다가 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대단히 흥미로운 댓글들이 많고 최근에 조극기 부대하고도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조극기 부대보다는 직설적이에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2010년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2010년에 받았던 댓글이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부터 제가 구미시의회 의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여론의 반발이랄까 반대에 부딪히고 욕을 먹은 계기가 바로 2010년 9월에 추가경정예산심사 때 박정희 탄신제, 박정희 추모제 이 예산들에 대해서 삭감 주장을 폈을 때부터였습니다. 당시에 좀 고민이 됐던 것이 내가 삭감을 주장한다고 해서 과연 삭감이 되냐, 그럴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박정희 기념예산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야 의회 예산심사에서 삭감이 될 텐데 근데 대충 봐도 삭감 주장을 펼 만한 의원은 저 말고 민주노동당 의원 1명,
민주당 의원 또 한 명 있었는데 구미 지역의 민주당이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박정희 생일잔치에 장세용 구미시장과 김현권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의 권력이 강할 때는 구미의 민주당 누구도 박정희 기념사업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나타났던 거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 구미 지역에서 당권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당내 다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세용 구미시장이나 김현권 국회의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적 소재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왕산공원, 왕산광장 관련 사업에서도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왕산광장의 이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산동광장으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그 지역은 왕산 허위 선생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서 구미시의 결정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충실하게 설득했느냐 또 독립운동가 유족 후손분들하고의 언쟁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결정 자체는 합리성이 있는 결정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 당내투쟁 소재로 쓰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장세용 시장이나 김현권 국회의원의 박정희 생일잔치 참석에 대해서 공격하는 민주당 당원들 썩 떳떳하지 못한 처지라고 봐요. 여하튼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반대를 해봤자 2표 정도밖에 못 얻는 어차피 박정희 기념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예산 억제, 부분적 삭감이라도 하기 위한 논리를 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원론적으로 박정희 기념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펴기로 합니다. 이럴 때 정치인으로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주장만 하고 마는 것이 맞냐,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제가 원론적으로 박정희 기념사업 반대를 밝히게 된 이유는 그때까지 구미시의 공직 정치인 중 누구도 박정희 기념사업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처음으로 그리고 박정희 기념사업에 반대하는 시민 일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론부터 밝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박정희 기념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요게 좀 예산이 좀 많은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우회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이 10%라도 삭감되는 거냐. 두 번째 10% 삭감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기념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미가 남한의 평양이냐라고 던집니다. 야, 요거 헷갈리는 인간들 많더라고요. 어떤 박근혜 지지자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친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구미가 남한의 평양이냐는 발언을 문제 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구미가 남한의 평양이라는 것이 듣기 싫으냐. 그러면 그 평양이 긍정적인 의미냐 부정적인 의미냐. 내가 평양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나한테 친북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이 양반 머리가 다 엉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저희 게시판에 들러가지고 저한테 무슨 변이제니 고성국이니 지만원이니 하는 개소리 짓거리는 인간들하고 뭐가 달라요. 저희 방송 목록만 봐도 정치 성향이 어떤 쪽이다 혹은 어떤 쪽은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간첩 조작하듯이 상대방 이념 노선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 짓거리가 박사모도 있고 조국기 부대도 있는 거예요.
2010년에는 박사모 악플, 2019년에 조국기 악플을 마주하고 있는데 당시에 박사모 게시판에 올라왔던 저에 대한 디스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의 고향이라는 사람이 2010년 9월 18일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김수민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 조국 지지자들은 저한테 인생을 보상하라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요거 목소리는 누가 어느 목소리로 읽어줄까요? 이완영 목소리로. 역시 이완영이죠. 사람의 도리는 인생의 경험과 숱한 풍랑을 맞으면서 제 삶의 방식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배운다. 27이면 83년생인가? 82년생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 나이로 29, 만으로 28이었죠. 내 조카뻘이네. 사람의 능력만큼 겸손하고 일꾼이라는 타이틀로 당선되었으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도 알고 남들의 의견을 경청도 할 줄 알아야 하건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김수민이라는 이름으로 386, 486 정치인들이 그러하듯 운동권 성향으로 성공을 하려는구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도 알아라 얘기하는데 구미시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찬성파가 다수파긴 했죠. 근데 그 소수의 의견은 무시돼도 되나요? 그리고 나중에 2016년경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구미 시민의 70%가 박정희 기념사업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구미 시민 그 응답자 중에 찬반이 똑같이 나타난 게 박정희를 도시 브랜드 대표로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 반대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게 2016년 구미 YMCA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였고 참고로 최순실 게이트 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구미시의 박사모라든가 이 기득권 수구 세력들은 자기 의견이 시민 의견이고 무조건 다수 의견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수 의견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항상 일방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조국기 부대의 특징은 뭐냐? 이게 좀 비슷한데 근데 조국기 부대는 자신들이 소수라도 다수인 척해요. 제가 조국 반대했을 때 대중과 어울려야 된다. 대중의 다수가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우기는 습관이 든 것은 박사모와 조국기 부대의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당신이 제기한 박정희 대통령 관련 발언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공인이 얘기에 내가 하대를 하진 않겠지만 존대도 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하대하든 존대하든 그건 뭐 상관없고요. 386, 486 정치인들이 그러하듯 운동권 성향으로 성공을 하려는구나. 박정희 반대하면 다 386, 486 비슷한 거야? 이게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 아까 나이로 시비 거는 부분을 보면 요게 조국기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조국기 부대 역시 얼마 전에 게시판에 친노 쿨게이 권 목사 와 이게 친노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이름인데 그 사람이 또 뭐 김수민 넌 아직 애기잖아 하셨어요. 제가 이때보다 나이가 9살이 더 많은데 애기잖아. 그리고 마음속의 고향이라는 이 박사모 회원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제 삼촌뻘 된다는 건데 그것보다 친노 쿨게이 권 목사가 나이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유아적인 행동을 하는 본인이 말투만 어른 말투로 꾸민다거나 상대방을 하대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박사모의 댓글이 이어집니다. 제국이라는 자가 9월 19일 2010년에 인동 진미 유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놈의 새끼를 당장에 능지처참.
인동진미는 구미시의 동네 이름인데 제 지역구였어요. 우리 지역 유권자였구만. 그리고 강윤이라는 자가 9월 27일에 능지처참 또 모자랍니다. 바로 생매장 합시다. 저런 놈 낳고 미역국 묵었나 궁금하네. 네. 생매장. 요거 이런 거 고소할 거 그랬나 봐.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예요. 제가 이때 고소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댓글 받으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뉴스밑장 게시판에 달린 댓글 중에 고소감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제가 댓글로 경찰서에서 봅시다 하니까 줄줄이 달아다니던 댓글을 멈추던데 지금쯤이면은 그게 한두 달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은 고소는 안 하겠구나 마음 놓을 수 있겠는데 천만에 잊혀질만 할 때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2010년 9월 20일자 의지의 한국인. 이거 이정현 목소리로 읽어야겠다. 이제 당선되고 처음에 의사 진행해서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는 제가 박정희 기념사 반대한 그 얘기인데 처음에 의사 진행 아니거든요. 2010년 7월에 임기 시작이었고 당시는 2010년 9월이었습니다. 이런 자는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지님들과 시민들 함께 규합해서 규탄을 해야 됩니다. 네, 이때 뭐 친박연합이라고 그 당에서 저보고 사퇴하라고 사퇴하세요. 네, 굉장히 짧은 성명서를 냈어요. 제가 굉장히 긴 반박문을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퇴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만이야 2010년 9월 17일 댓글인데요. 이거는 누구 목소리로 성대모사를 해줘야 되나? 요거는 김무성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시방새가 있나? 이런 새끼가 진짜 빨갱이 새끼구만. 좀 안 비슷한 것 같다. 제가 지금 엎드려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어서 발성에 약간 무리가 있어요. 바다 건너 2010년 9월 17일 댓글입니다. 구미 시의원이라 그런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다른 시의원들까지 욕한 건가? 점점 잊혀져가는 기억을 되살릴 분은 몇 분 남지 않았는데 걱정됩니다. 많아. 너무 많아서 걱정돼. 그 다음에 개천이 명줄이 질긴가 어디 두고 보자 점점점점점점점 지금까지 두고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9년 사이에 박근혜 너희가 사랑하는 박근혜는 깜빵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소백산 비로봉 2010년 9월 17일 댓글입니다. 박사모 경북 북부지부 게시판이에요. 나오는 입으로 아무 소리나 하는 것들은 노면할 거 없이 주둥아리를 찢어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혹시 김수민이란 이름 때문에 여성인 줄 알고 이게 남자든 여자든 주둥이를 찢어버린다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 주둥이 안 찢어지고 너네 욕하고 박근혜 탄핵되고 파면되는 꼴 보고 지금은 가짜 진보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길은 한 길입니다. 한 방향 돌파예요. 양비론이 아니라. 덕보체육관 2010년 9월 17일 댓글. 김수민인가 뭔가 하는 놈 어느 당 소속인가요? 이런 정신없는 놈 우리 박사모로서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니네가 대책을 세우든 안 세우든 수년 후에 박근혜 씨는 깜빵에 가거든요. 2010년 9월 18일 문매주의 댓글입니다. 이게 제일 웃겨. 이거는 누구 목소리를 읽어줄까? 김종필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간의 기본도 모르는 불악무식한 김수민이란 놈 어떤 이유로 이런 허파에 바람 빠진 소리 했는지 철저히 규명. 여기에 부안해동한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든 쓴맛을 보게 해야 될 것이다. 박동각하의 용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구미가 존재했겠는가? 감히 한낱 시원이란 놈이 감히. 네. 부활에 동안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든 쓴맛을 보게 해야 될 것이다. 네. 거의 뭐 조선노동당 수준이에요. 불황무식한 이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못 배우고 무식하다는 얘기잖아요. 허파에 바람 빠진 소리. 굉장히 상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상스러운 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해요. 비판하는 게. 이게 딱 북한이나 남한이나 기득권 세력의 논평하는 본세는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할 말이 많지 않은 모양인지 더 단순하게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사모 경북 북부지부 게시판 글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도깨비 2010년 9월 17일자 댓글입니다. 김수민 나쁜 놈. 구미 시민들에게 돌 맞아 죽어라. 구미 시민들이 저를 돌로 칠 만큼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고로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구미 시민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소신 발언은 할 수 있는 거다.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인정한다. 그리고 시의원이 예산을 다루는 일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반대 의견을 갖고 발언하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반대 발언한다고 해서 박정희 기념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반대 발언 자체가 의미가 있나. 근데 의미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이러한 박사모의 수준 낮은 반발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미시에서 보수 쪽에 해당하는 시민들 중에서도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분들이 꽤 있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그 당시에 얻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나는 김수민 의원 박정희 반대하는 거 빼고는 다 동의한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재선 도전을 할 때에 박정희 체육관이라고 하는 시립체육관 이름을 구미시민체육관으로 바꿔야 한다. 박정희 체육관이라는 이름에는 반감을 가진 시민들이 있지만 구미시민체육관은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모든 시민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미시민체육관으로 이름 바꾸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박정희 기념사업에 찬성하는 편이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호적이었던 사람들 일부는 그 얘기 맞는 얘기다. 체육관 이름까지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다만 그 주장을 해서 김수민 의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재선에 실패할까 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재선에 실패했던 거는 박정희 체육관 이름을 바꾸자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미 시민들이 마치 다들 박정희 광신도고 그래서 김수민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싫습니다. 오늘의 유머,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도 2014년경에 구미시 의원 중에 김수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정희 기념사업 반대했다. 근데 시민들의 외면을 받다가 결국에 낙선했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고추잠자리 2010년 9월 17일 박사모 게시판 댓글입니다. 이것도 이완영 목소리로 읽어야 될 것 같아. 김수민 상모동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무릎이 굵은가? 정신 나간 시의원이지. 다른 소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구미란 박정희 대통령 고향인데 어째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지. 박정희 고향이기도 하지만 내 고향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이렇게 또 나이 얘기 나옵니다. 나이 27세면 박정희 대통령 얼굴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그 일제 조선 총독 얼굴 모르면 일제 비판 안 해? 어린 사람이 시의원 됐다고 함부로 짓거리면 안 되죠. 참 한심하군. 도깨비님 말씀대로 구미 시민의 돌을 맞아야 정신 차릴런지. 정신 못 차린 건 니네가 정신 못 차리고 니네가 신봉하는 지도자 깜빵 가는 거 못 막았잖아. 아유 진짜 9년 지나서 읽어보니까 더 가관이네요.
투게더 2010년 9월 17일 댓글입니다. 이거는 이정현 목소리로. 아, 그놈의 대갈배가 상했구만. 쳐 죽을놈. 쳐 죽일 놈아닌가요? 이 정말 개저시틱한 댓글들 읽어드렸는데요. 조국기 부대는 아직까지 이렇게 뭐 쳐 죽인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세대 차인가? 참 근데 이 사람들 단순한 것 같고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웃음이 나오네요. 이런 웃음 제공자들이 우리나라의 자한당 쪽에도 있고 자한당 아닌 쪽에도 있는데 후자 쪽은 우리 게시판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편에서는 우리 게시판에 올라왔던 악플을 포함해서 물론 선플도 포함합니다.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인사를 드리고 일요일에 올라올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 타는 왠지 외치기 싫다. 일요일에 외칠게요. 곧 돌아옵니다.